그래서 칭찬도 많이 하고 긍정적인 얘기도 많이 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딱히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 아이가 성적이 떨어졌는데 막연하게 할 수 있어? 우리 딸 힘내? 이렇게 하면 성적이 오를까요? 이 영상에서는 진짜 아이의 성적을 높여주는 말이 어떤 건지 알아볼 건데요. 이런 말을 꾸준히 해주시면 성적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형 인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 영상이나 육아 채널에서 많이 칭찬하고 긍정적인 말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이거 틀린 말인가요? 물론 그런 말이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말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애들도 클수록 유치원에서든 학교에서든 친구들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 이거 잘하나 봐? 나 이건 좀 못하나 봐. 이러고 있는데 그냥 무작정 잘했어 이러면 도대체 뭘 잘했다는 거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잘했어. 뭘? 잘했어 우리 딸. 심지어 부모들은 그냥 응원하려고 넌 할 수 있어 이랬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 할 수 있댔는데 나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칭찬을 과도하게 하면 아이들의 내부 동기도 감소시키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구체적인 말을 해주면 좋을지 학업 성취도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의 어떤 말이 자녀에게 도움이 될까요? 2014년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보면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을 했더니 기억력이 높아졌다고 해요. 이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여러 주제의 퀴즈를 주고 각 퀴즈에 대해 얼마나 호기심이 생기는지 체크하도록 한 후에 뇌 활동을 관찰하면서 참가자들에게 퀴즈 답을 제시했는데 그때 관련이 없는 사람 얼굴 사진도 같이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호기심이 높았던 순간에 보여줬던 퀴즈 정답을 잘 기억했고 심지어 같이 보여줬던 그 관련 없는 사람 사진 있죠? 그 사람 사진도 더 잘 기억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뇌 영상을 살펴봤더니 기억 형성에 중요한 뇌 영역인 해마 활동이 높아졌고 또 보상 회로와 관련이 있는 중뇌 활동도 높아졌대요. 결국 호기심이 높아지면 목표한 정보, 여기서는 퀴즈의 정답이겠죠? 이걸 잘 기억하게 해준다. 그리고 이것 외에 부수적인 정보, 이 연구에서는 이제 관련 없는 사람의 사진을 보여줬잖아요. 이것도 잘 기억하게 해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잠깐만요. 그런데 그게 기억력이 높아진다는 거지. 성적은 아니잖아요. 아주 예리하시네요. 보통 한두 연구에서만 호기심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일반화하기가 힘들 텐데 2022년도에 이 호기심에 대한 논문들을 많이 모아서 분석한 연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호기심은 성적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창의성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결론 지었어요. 그리고 호기심이 높은 아이는 너무 궁금하니까 스스로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적도 높아졌겠죠? 그런데 원래 호기심이 별로 없는 아이도 있지 않나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하나요? 맞아요. 주변을 살펴보면 어떤 친구들은 막 정말 이것저것 다 호기심이 많은데 어떤 애들은 뭘 해도 시큰둥 뭘 하나보다 이러잖아요. 그건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호기심이 학습에 좋은 효과가 많다 보니까 되게 많은 학자들이 호기심을 연구했거든요. 막 분석하다 보니까 이럴 때도 호기심이라고도 하고 저럴 때도 호기심이라고 하고 이 호기심이라는 게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호기심을 여러 종류로 나눴는데요. 정말 다양하게 분류를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특성 호기심과 상태 호기심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특성 호기심은 개인의 성격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새로운 것을 뭔가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인데 이건 잘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쟤는 호기심이 되게 많아 이런 애들은 특성 호기심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상태 호기심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뭔가 자극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유발되는 그런 호기심 상태를 말하고요. 이 상태의 호기심은 특성 호기심이 별로 없는 아이라도 충분히 유발되는 호기심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이 상태 호기심을 지속적으로 자극을 하면 특성 호기심이 낮은 아이들의 호기심도 키울 수
있어요. 그럼 호기심을 자극하는 부모의 말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 개방형 질문을 많이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개방형 질문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응, 아니오로 대답할 만한 그런 질문 있죠? 그런 거나 보기 몇 개 중에서 답이 나올 만한 그런 질문은 폐쇄형 질문이라고 하고, 대답이 자유로울 수 있는 질문을 개방형 질문이라고 해요. 이 개방형 질문을 자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호기심이 자극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잘 안 알려주는 개방형 질문을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질문에 왜나 어떻게를 붙여보세요. 왜 하늘은 파래 보일까? 왜 어떤 동물은 겨울잠을 자고 또 어떤 동물은 안 잘까? 아이와 산책하면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아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 또 이때 막 하루 다 못했다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목적은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해주는 거니까요.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만 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혹시 자녀의 성적을 직접적으로 올려주는 말은 없을까요? 구체적인 피드백을 유도하는 질문도 성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애가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수학 점수를 70점 받아왔어요. 그런데 또 막 어디 부모교육 영상에서 막 긍정적으로 말해주라고 했으니까 수학만 조금 열심히 하면 되겠다. 어떻게 열심히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을 했지만 공부를 잘하고 싶은 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해 이러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게 좋은데, 부모님이 뭔가 수학 문제를 살펴보고 막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땐 학생이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말을 해주시면 돼요. 뭐가 제일 어려웠어? 분모가 다른 분수끼리 더하는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 그건 어떻게 연습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 분모를 맞추는 방법이 잘 이해가 안 가. 그래? 그 설명 나와 있는 책 이런 거 없어? 아, 그거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 같아. 내가 한번 봐볼게. 자녀의 시험 문제를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그냥 몇 마디 던졌는데 자녀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피드백할 수 있도록 했죠. 생각보다 실천하기 쉽네요. 그런데 공부 내용적으로도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지 알고 싶어요. 공부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대답할 내용 말고 아이 수준보다 약간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보세요. 교육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비고츠키라는 사람이 근접발달 영역이라는 걸 주장했는데요. 이건 아이가 혼자서 풀 정도로 쉬운 문제가 있고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사이에 있는 게 근접발달 영역이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 과제는 아이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또 너무 어려운 과제는 좌절감을 주는데 그 사이에 있는 과제는 아이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준다는 거죠. 3 더하기 5처럼 받아올림이 없는 덧셈을 잘하는 아이한테 계속 그런 문제만 내면 아이 뇌는 별 변화가 없어요. 너무 쉬운 거죠. 그런데 7 더하기 8처럼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 문제를 내면 그때부터 뇌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풀 수 있거나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풀 수 있는 그런 정도니까요. 아이에게 적당히 도전적인 과제를 주면서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집중해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아이들의 흥미와 호기심인데요. 공부는 사실 힘든 거잖아요. 가만히 뭐 TV만 보고 쉬고 그러는 게 좋지. 누가 힘들게 머리 쓰면서 공부하고 싶겠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분야에 대한 흥미나 호기심이 정말 높은 거고 정말 좋아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저도 아이들이 한 분야라도 공부하는 걸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만큼은 정말 국내 어떤 유튜버보다도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드릴 수 있어요. 제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유명한 연구들을 다 제가 일일이 찾아서 검증한 후에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정보 받아보시려면 이웃집 박사 엄마 유튜브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요. 자녀의 호기심을 높여주는 세미나와 챌린지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제 채널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